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 이 두 명 중에 한 명은 대단한 책략가이고 전략가이다, 이런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번 한미 회담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언행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바이든 대통령을 좀 살펴보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달간 쭉 제가 CNN 등 지켜보면 대단히 피로하고 또 때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모든 정책 사안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을까, 이런 우려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보면 미국 방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한 거라든지, 또 일부 친여 인사들 속에서 안미경중, 즉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거해야 하며 이제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대한민국이 균형 외교를 해야 한다, 이런 발언들이 계속 나오는 걸 보면서 전 좀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런 견해를 가지고 바이든을 지금 처음 만난다면 정말 큰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과 정부에서 늘상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 선남북관계 후비핵화, 즉 남북관계를 우선적으로 발전시켜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이런 그런 틀거리를 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자, 그러자면 일단 대북 제재를 좀 완화해서 비핵화 동력을 얻읍시다, 이렇게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설득이 당해가지고, 그래요? 그럼 한번 문재인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로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한다면 정말 진짜 큰일이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는 미국과 또 우리 정부를 향해서 냉철하게 비판하자, 이렇게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방문 결과를 보고요, 제가 좀 솔직히 말하면 놀랐습니다. 이번에 한미 정상이 시정일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러한 모습은 우리 국민들에게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심어주었고, 국제사회에는 우리 정부의 균형 잡힌 외교와 안보 정책의 그런 방향성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갑자기 이번 방문 일정과 또 한미 공동성명을 쭉 읽어보면서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그러면 이러한 방미 일정과 한미 공동성명, 이 주요 내용, 이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주도했겠는지,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이 다 기획한 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뻗치다가 할 수 없이 따라간 것인지, 이러한 점이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결과 중에서 이번에 북한과 중국은 어떻게 다루었고, 또 향후 김정은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에 대한 제 나름의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동영상이 좀 길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있으므로 급한 일이 없다면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 단추, 좋아요, 구독 단추 좀 꾹 눌러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제 눈길을 끈 것은 두 정상의 형을맹 행보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다른 나라들을 방문한다라고 하면 실제 핵심은 마지막에 채택하는 공동성명입니다. 그런데 그 공동성명 엄청나게 길어서 그걸 다 읽고 평가한다는 건 좀 힘들고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복잡하고 이해하기도 힘든 공동성명, 그 텍스트보다는 TV에 나오는 행사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일반적으로 보면 TV에 나오는 두 정상의 일정, 행사, 이런 걸 이제 보고 이제 평가하지, 그렇지 않고 그저 정상적인 이런 일정처럼 회담하고 오찬하고 와인잔 찍고 기자회견 하면 별로 재미없어서 크게 다가오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에서의 클라이맥스는, 저는 대통령 두 정상이 6.25 참전 용사에게 무릎을 꿇어서 격려를 표하는 이런 사진을 찍은 장면입니다. 두 정상이 참전 노병과 함께 기념사진은 찍을 수 있습니다.
대다수는요, 허리를 굽혀서 악수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죠. 무릎을 꿇어서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이런 장면은 여지껏 찾아볼 수 없었던 매우 이례적인 장면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국가 관계에서 정상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이전 서부독일 수상이었던 브란트처럼 폴란드에 가서 독일의 그런 유태인 학살과 같은 이런 대죄를 사죄하는 이런 장면들입니다. 경의를 표하려고 그것도 한 나라 정상이 아니라 두 정상이 동시에 무릎을 꿇는 이런 장면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는 순간에 이런 감동적인 장면을 누가 기획했을까? 왜냐하면 이 사진 하나만 있으면요, 우리 한미 동맹의 현 상황과 미래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걸 밑에 실무진에서 기획했다? 아니, 우리 청와대도 그렇고 백악관도 그렇고 기획팀에서 대통령 보고 이렇게 하겠으니 무릎을 좀 꿇어주세요. 이렇게 기획할 그런 기획 담당 보좌관이 있을까요? 만일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한 장면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단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기획한 장면이라면 바이든 대통령은 대단한 청략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기획한 장면이다. 우리가 만약 이렇게 가정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 한미 동맹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없다고 보고 이번에 이런 장면을 딱 보여줌으로써 정신 좀 차리세요. 오늘의 한국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런 훈육 차원에서 기획했을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했던 이런 장면이라면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보인 모습 또 한미동맹에 대한 이런 애매한 입장 이것은 결국 북한 김정은을 대화에 끌어내려고 이런 취한 입장이지 실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념, 믿음 이것은 결국은 혈맹에 기초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단 한 장의 사진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데 이걸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했다 그러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대단한 청략가입니다.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구중 한 명은 대단한 전략가이고 청략가인 것만 틀림없습니다. 누구일까요? 그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한미공동성문 전문 다 읽어보셨는지요? 저는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정말 잘된 성명입니다. 이 성명의 핵심은 뭐냐? 한미동맹의 우선순위가 대중견제에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됨으로써 지금까지 균형매고요. 안미경중, 한미동맹은 의무가 아니고 미래에 우리가 선택 가능한 이런 동맹, 이런 여러 가지 잡음이 나왔었는데 이번에 이 공동성명을 보면요. 명백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우리 정부가 이런 성명 내용에 동의했을까? 이 사실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중국이 그런 자체를 거부하는 남중국해에서의 항행의 자유, 대만 해협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정책에 동참해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요구에 결국 우리 정부가 호응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놀랍고도 대담한 결심을 하셨는지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이 끝까지 밀어붙여서 할 수 없이 양보한 것인지 아직도 저는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보아온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눈을 비비면서 다시 보았습니다. 아니 오죽했으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여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귀국길에 주요 수행원 중 한 사람은 중국에 들려서 회담과 관련해서 좀 설명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글을 올렸다가 지탄받고 글 삭제한 사실 여러분도 아시죠? 그리고 이 대북 정책에서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합의 이 문구가 들어갔다고 지금 떠드는데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평양 선언이 들어가지 않은 것만 해도 정말 다행입니다. 2008년도에 남북 합의와 미북 합의를 보면 판문점, 그 다음 싱가포르, 그 다음 평양 이런 순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평양 선언이 빠진 것만 해도 정말 다행입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면서도 김정은이 바라는 건 모두 주지 않을 것이다. 또
정확한 조건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김정은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또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국제무대에 합법적으로 등장한 것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원칙적 입장을 밝혔는데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 치고요.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명쾌하게 선을 그어서 입장을 밝혔던 대통령은 여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수십 년 동안 상원에서 외교 문제를 다뤄온 그런 외교 전문가가 다르긴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의 단계별 북핵 협상 접근법에서 미국과 북한이 무엇을 주고받을지 명백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라는 비판도 좀 있지만은 공동성명에서 유엔 결의에 충실한 이행을 촉구한 것, 이것은 저는 비핵화 진전이 없는 한 대북제재 해제는 없다. 이런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남북관계를 먼저 발전시키고 제재를 풀어서 비핵화 추진에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자든 우리 정부의 정책에 빗장이 걸렸는지 아니면 북핵 문제를 외교로 풀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렸는지 이 판단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어쨌든 대북제재 문제에서 유엔 결의의 충실한 이행이 강조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미 결과에 대해서 북한은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우리 정부는 이번 방미 결과에 대해 북한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요소가 많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매우 긍정적으로 이제 북한의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데 저는요,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결과를 북한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지 저는 확신이 가지 않습니다. 아마 김정은도 이번 방미 결과를 보고 좀 우아했을 것입니다. 북한은요,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의 의사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사실 북한의 반응을 끝까지 두고 보아야 하겠지만은 제가 판단하건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북한 외무성의 같은 경우에는 한미 공동성명의 그 문구를 구체적으로 따져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구와 기자회견 시에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해 보면 톱다운 방식에는 NO, 선을 그었습니다. 바텀업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또 대북제재 문제에서는 유엔 결의에 충실한 이행을 강조했습니다. 아마 이쯤 되면 화가 좀 났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성김 대북 특사 깜짝 임명을 북한에 대한 선물이다. 또 대화를 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성김은요, 부시 행정부 때부터 의미 있는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없으면 대북 제재는 유지해야 된다라는 이런 원칙적 입장을 시종일관 고수하고 있는 그런 원칙론자로 북한에 알려진 인물입니다. 새로운 인물을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했으면 몰라라 지난 12여 년 동안 북핵 문제에 깊숙이 관여했던 이 성김이 시작부터 대북 협상을 주도한다면 북한의 외무성은 이 실무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건 지금쯤이면 미리 다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북한을 대화에서 유도해내는 데는 이 북한 문제를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이런 성김보다도 지난번 비건과 같이 협상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인물을 내보내는 것이 차라리 더 낫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는 이번 한미공동성명에 한반도라는 표현, 말하자면 북핵 문제, 북한 비핵화 이런 표현 대신 한반도라는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간 걸 크게 부각시키고 판문점 선언, 싱가포르 합의가 언급된 것은 결국은 북한의 긍정적인 메시지로 다가갈 것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팩트를 체크해보면요. 2019년 7월부터 북한의 모든 관영 언론 매체에서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에 대한 합의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은 미국에 대고 기존의 미북 합의는 다 제쳐놓다. 다 이젠 없이 하고 새로운 계산법을 미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북한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까에 대해서는 저는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결과에 제1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기관은 북한 군부입니다.
아마 북한 군부는 이번에 한미 미사일 지침이 종료된 데 대해서 엄청나게 반발할 것입니다. 일부 분들은 아니 우리한테는 한미동맹이 있고 미국의 미사일이 있는데 미사일 사정거리 제한이 풀린 것이 뭐 그리 대단한 거 큰일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북한은 언젠가는 미군이 한반도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 과정을 돌이켜보면 미국은 공산권과 대치 상태에 있는 베트남과 대만에서 이미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핵무기를 끝까지 가지고 뻗치면서 미국을 위협하기도 하고 때로는 협상도 하고 이렇게 계속 하면 어느 한때 가서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을 포기할 것이고 그때는 정말 남북이 맞짱 뜨는 때가 올 것이다. 그때를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같습니다. 주한미군이 한국에 계속 있어주면서 또 미국의 미사일이 우리를 계속 지켜주면 좋겠지만 여러분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요. 약속을 지킨 군사동맹보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결정적인 대목에서 이걸 지키지 않고 파괴해버린 군사동맹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런던을 매일 미사일로 공습했지만 미국은 그때 까딱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지난 10년간 앞으로는 남북이 맞짱 뜰 때가 있다. 이게 대처해서 미사일 지침이 조금씩 풀릴 때마다 우리의 미사일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북한의 미사일 기지들을 북중 국경 쪽으로 계속 이동 배치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은 우리 미사일에 비해서 이 정확성이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정확성이 낮기 때문에 미사일 이 대수를 늘리는 방향이고 우리는 정확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북한이 미사일 기지를 북중 국경 쪽으로 주변에다 이동해서 배치하면요. 우리가 정말 정확성이 정확치 않으면 중국이나 러시아 영토를 잘못하면 타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끊임없이 북중 국경 쪽으로 미사일 기지를 건설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800km의 이런 사정거리에서 풀려나면서 이제는 우리 미사일이 북한 전역 어디에 가도 결국은 우리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날로 늘어가는 우리 미사일 사거리 앞에서 북한의 미사일 기지는 앞으로 어디 갈까요? 오직 북한의 미사일이 갈 남은 길은 바닷속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지난 1월에 쓴 당 8차대에서 김정은이 말했죠. 핵 잠수함을 건조하겠다고. 그건 벌써 오늘과 같은 이런 상황,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 북한은 핵미사일을 바다에다 지금 집어넣을 이런 궁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김정은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 측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만났습니다.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은 시종일관 한미동맹 강화를 주장했었습니다. 그랬더니 6월 3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끝난데요. 며칠 후인 7월 4일 김정은은 화성 14형 ICBM을 발사하는 것으로서 결국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2017년 하반기 북한과 미국 사이의 관계는 악화되고 악화돼서 마지막에는 분노와 하염,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언급하는 수준까지 갔습니다. 아마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결과를 보고 김정은도 화나서 2017년 7월처럼 강력한 물리적 반발을 보여주어서 북한 내부에는 지도자로서의 강력한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미국과 또 우리에게도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2017년과 지금 2021년 지금 5월, 6월 이 상황은 좀 다릅니다. 2017년 7월은요. 김정은이 시진핑을 만나기 전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에서 상당한 자유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김정은은 판문점 회담을 이제 앞둔 2018년 3월 달에 처음으로 중국을 찾아가서 시진핑을 만났는데 그때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한 가지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중국과 전략적 소통을 유지할 것이다. 이걸 약속했고 또 지금까지 그 약속을 지킨 대가로 지난 3년간 시진핑은 북한의 그런 경제,
여러 가지 무상 지원을 해주어서 오늘까지 김정은은 3년 동안 대북 제재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으로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첫 반응은 속이 부글부글하고 그렇겠지만은 그런 물리적인 그런 도발보다도 부정적인 레토릭을 한번 실컷 발산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먼저 시진핑과 협의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일 김정은이 시진핑이 동의 없이 2017년처럼 또다시 물리적인 전략적 도발을 한다면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 스스로 중국의 지원을 끊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격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한반도 정세의 흐름의 키는 김정은보다는 중국의 시진핑이 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한미 공동성명에서 대만, 호두, 남중국해 문제가 언급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미국과 중국이라는 이러한 대결 갈등 구도 속에서 중국의 시진핑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잘 살펴야 합니다. 이러한 연관 속에서 북중 관계도 심도 있게 살펴야 되겠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단추, 좋아요 단추 꾹 눌러주십시오.